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신당, 뭐 보수 언론들은 벌써부터 약간 김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천하용인에서 김용태 최고가 잔류를 결정하고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 이준석 신당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의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 보수의 이제 어쨌든 두 배가 새롭게 뜨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배가 침몰할까요?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는 네. 일단 그 특검에 자초될 가능성이 많다. 특검으로 자초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막아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특검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구가 없잖아요.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출범을 하자마자 출구가 없는 거예요. 네. 윤재욱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는 악법이다. 세게 나오네 이제. 네, 모욕하는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로 처벌할 거예요. 것 같아요. 조항을 계속 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죠. 그것도 전두환 노태우 정도 관계도 아니고 네. 완전히 수직적 관계죠. 전두환 장세동 관계라고. 네, 예. 수직적 관계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동기 친구 관계고요. 예. 다만 이제 누가 더 기가 세냐 이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분들은 수직적 그 상명하복 관계죠.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분이 온 이유는 굳이 이번에 만약에 이 사람을 차기 정말 주자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안 내보내겠죠. 근데 왜 이번에 선대위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굳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냈을까? 정치력도 없을 텐데 보냈을까? 딱 하나의 이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선다고 해서 비대위를 맡는다고 해서 그래도 김건희 가장 특검법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격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잘한다 하는 인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다가 일단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한길이든 김기현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칼을 쥐어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애매한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도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믿겠어요. 다 똑같지. 그러면 가장 신임하는 사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신임하는. 김건희 여사가 신임하는 한동훈 왜냐하면 장관.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 사안에서 자기가 타겟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성탄 예배도 안 나오셨을까요? 대통령 혼자 참석했더라고요. 지금 뭐 아주 사라졌어요, 화면에서. 예민할 거예요. 뭐 국민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런 거예요? 이게 녹취 같은데 보면 그런 느낌이 막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내가 정권 해보니까 주어가 자신이었죠. 그런 그분은 거의 지금 왕실 의전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동훈아 이렇게 됐겠죠. 동훈아, 네가 가서 좀 막아줘야겠다.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된 거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출마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야 돼. 계속 법무부 장관을 있으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상당히 머리를 굴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각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서. 왜냐하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이 모든 사건들의 그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
이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윤석열 내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자기가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 지나고 난다고 생각을 해봐. 내후년. 그러면 심할걸요. 네. 근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나갈 기회가 없겠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계속 붙잡을 예.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와서 할 게 뭐 있어.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네. 이번 총선을 놓치고 나면 데뷔하기가 좀 애매하죠. 기회가 없다. 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잘 막아가지고 대선 주자로 한번 떠보자. 여기에 완전히 한번 지도자로 한번 떠보자. 보수 네. 정권에서, 보수 예. 진영에서. 예. 이런 욕심을 좀 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서로 이해관계 맞은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겠으나 어쨌든 내일 모레는 처리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뭐 이거를 봐줄 리가 없거든요. 그 봐주면 큰일 나지. 예, 봐주면 민주당이 큰일 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뭐 실제로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는지가 사실은 비대위 운명의 바로미터가 될 뭐 거다. 지금 이미 다 나온 거죠. 네. 악법이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저렇게 스탠스 네. 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악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일부 조항을 갖다가 수정해서 합의할 여지가 조금 보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날아간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비서실장 정책실장인가 그런 네. 얘기를 보면 네, 한호섭. 예. 네, 날아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이 과정에서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막 이런 현란한 어떤 법적 수수 또는 이제 이 어떤 저 조항에 대한 개정 네. 막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잠시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현실을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조항이 악법이니까 네. 이 조항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네. 요걸 국민 여론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 내가 설득하고 해서 한번 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론 브리핑하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박근혜 특검 뭐 그에 설득력이 앞선 약하죠. 예,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게 금방 또 그날 바로 또 규명이 됐어요. 근데 오늘 윤재옥 대표가 너무 재밌네요. 김건희 특검법 결과는 모두 내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들이 바본가요? 그렇게 안 되죠. 이미 네. 국민 다 알아요. 한 몸이라는 거를. 네. 다만 본인이 선을 긋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쳐다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뭐. 네. 근데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 워낙 그동안에 띄워주고 네. 자신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그 속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동안 너무나 사람들이 다 추앙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을 할 때마다 논쟁도 아니지만 사실 말싸움인데 네. 어쨌든 뭐 막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내가 나가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 오판 아닙니까? 정치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네, 정치 안 해봤죠. 그렇게 안 풀리거든요, 일이. 항상 최악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엮이면서 네. 생각했던 최악의 수로 항상 가요. 제가 정치라는 것은.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장관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는 네. 정해진 루트와 그 조건 속에서 되게 예측 가능하게 가요. 네.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그 어떤 욕망이 드글드글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네. 최악의 상황으로 항상 그러니까 네. 예상했던 것 중에 최악의 수로 항상 가는 게 이게 네.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 정치는 통제가 안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김건희 여사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조중동은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도 통제가 안 되죠. 네. 야당은 절대 안 되죠. 네. 국민 여론은 진짜 통제가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멋있게 무슨 주장을 막 해도 네. 자기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악법을 고쳐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런 묘수가 이래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테이블 위에서 책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근데 딱 그 얘기하면 어떻게 나 옛날에 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당신이 특검에 참여할 때는 옳았고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독소 조항이야? 이런 비판이 가능한 그 거죠. 테이블에 앉아서 예. 이 종이를 가지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거랑 네. 그 온갖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이 빗발치는 곳하고 다르잖아요. 네. 거의 소나기 맞는 거 아니에요? 국회 그렇죠. 예. 저희 정치라는 예, 것은. 예. 그리고 최악의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런 게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늘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상륙을 한다. 국민의힘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도 뭐 혹시라도 이것을 잘 요리할 수 있으면 대단할 텐데 저 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